이번에 막 끝났던, 지난주에 끝났던 그 영어 내신 분석을 맡게 된 KNS 고등관 강사 현소연입니다. 개포고등학교는 제가 이번에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 아이들이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시험이 끝나가지고 일단 시험지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부분은 개포고등학교 1학년 내신 범위와 그리고 내신의 특징, 그리고 내신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와 그리고 이번에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어떤 절차로 같이 공부를 했었고 또 여기에서 보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 범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엄청 많았다, 적었다, 뭐 그런 특이점은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요 교과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고등학교들이 기본적으로 한 권 이상의 부교재는 가지고 가는데, 개포고등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들 타겟으로 나온 교재인 올림포스2를 가지고 이번에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YBM 한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1, 2과가 들어갔고 그리고 올림포스2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과부터 9과까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 달에 봤었던 모의고사가 9개 지문 정도를 선생님께서 선별을 하셔서 들어갔고요. 뒤에 가서 이 각각의 교재에서 어느 정도의 시험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포고등학교 시험 범위의 첫 번째 해당되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요건 제가 이제 1과만 가지고 온 상황이고 뭐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같이 말씀을 조금 드리면 중3 교재 자체와 이 분량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2배가 채 안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교과서 자체의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중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라든지 아니면 뒤에 부가 리딩이 붙어 있는 것들이 더 들어가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볼륨 입장에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시험의 특성은 개포고를 포함해서 이 전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전체 핵심 어법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형들과 어법적인 툴은 다 숙지가 됐다라는 걸 가정하시고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십니다. 특히 이번에 개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밑줄어법이 그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왔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틀린 것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고치는 것까지 평소에 연습이 돼야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포고등학교 같은 경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절대 선생님이 하나의 어법 문제를 위해서 하나의 지문만 활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그건 제가 뒤에 가서 그 기출문제 이번에 나왔던 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올림포스2에서 총 9개 강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렇게 생긴 문형이 총 36개 지문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36개의 지문에서 이번에 출제된 지문의 개수가 27개더라고요. 제가 세봤는데 27개 지문이 출제가 됐고 그러면 문형은 문제 수는 문항 수 자체는 객관식이 25개 그리고 주관식이 9개였는데 27개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럼 뭐 교과서는 거의 안 냈고 뭐 3월 모의고사는 안 냈냐? 물론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문제를 위해서 개포고등학교는 적게는 2개 지문, 많게는 5개 지문까지도 선생님이 묶어서 출제를 하시고요. 결국에는 개포고 같은 경우 특징은 2개 지문을 알아야 2.6점을 받거나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5개 지문을 빠삭하게 공부를 해야 2.6점을 받을 수 있는 약간 시간적인 압박과 공부량으로 압박을 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에 봤었던 3월 모의고사고 다행스럽게도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9개 지문을 선생님께서 추려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총 7개 정도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절대 그 수업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형은 내진 않으셨고 전체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개포고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시험 범위를 말씀드리면서 부분적인 말씀은 좀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4가지의 그 유형으로 좀 나눠봤는데 뭐 보시면 어법, 어휘, 독해, 서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법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서술이랑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휘라는 것만 알아가지고 뭐 독해랑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어법과 어휘와 독해와 서술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제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주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서술이라 하더라도 어휘와 어법, 독해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겹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법 같은 경우에는 뭐 개포고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개포고도 이런 문형을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통문장 밑줄 객관식이라는 건데, 또 이제 지금 1학년 아닙니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내신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중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이 어떤 문장들을 쭉 주시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이 하나가 있어. 그 하나를 골라봐.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만약에 밑줄어법이 나온다고 하면 부분 밑줄만 그어주시죠. 뭐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거나 수일치가 맞는 것 같은지 판단을 하라거나.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바로 이렇게 통문장으로 주시고, 여기에서 틀린 걸 모두 찾아 고쳐봐라. 뭐 그래도 개포고등학교에는 개수를 줬습니다. 3개. 3개를 골랐어? 그럼 그 고른 걸 바르게 고쳐봐. 까지 해서 각 2점 처리하셔가지고 6점을 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객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도 전체 통문장으로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다음 문장에서 여러 가지 어법이 보일 거야. 그 어법들 개념 중에 하나 정도는 틀렸는데 그게 뭘까를 물어보시는 거죠. 통문장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법만 틀렸다라는 걸 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니들이 다 알고 있어. 그 여러 가지들을 돌려가면서 생각을 해봐. 여러 가지 개념을 한 개가 아니야. 그것들 중에 관계사가 틀렸니? 수일치가 틀렸니? 아니면 뭐 동사가 없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감 난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시험을 준비할 때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체를 다 암기해야 되나요? 암기를 할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면서 특히 개포 같은 경우에는 암기라 함은 시간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뀌었어? 그럼 안 바뀌었으면 이거 네가 공부한 내용이랑 똑같니? 아니니? 요렇게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암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전체를 쓰는 암기는 사실상 불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효율이 떨어지죠. 왜냐면 거기서 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휘 같은 부분은 다행히도 이번에 개포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의어나 반의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어휘 확장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왔었던 어휘도 교과서와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에 있는 어휘 정도를 알고 있다면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 어휘라는 문제를 그냥 얌전하게 선생님이 물어보신 게 아니라 2개의 지문을 붙여놓고, 자, 빈칸 뚝뚝 뚫어놨어.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래? 기억을 했어?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거에 관련한 영영풀이를 한번 찾아봐. 근데 문제는 영영풀이 프린트를 나눠주셨느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매 시간 이제 뭐 프린트가 나왔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갖다 준 프린트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말씀을 따로 이렇게 유인물로 주셨던 건 아닌 것 같고, 혹은 뭐 그냥 수업 시간에 그 안에서의 활동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단어를 뭔지는 알겠는데 그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가 뭐지를 또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조금 압박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영영풀이 그 수준 자체가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을 뿐 크게 누수가 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압박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항에 여러 가지 지문을 다 섞어서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보통은 한대부고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한대부고도 담당을 했는데 똑같이 2학년 수준의 그 부교재로 들어가는 학교였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래도 1강부터 6강까지로 선생님이 제한을 거셨는데 개포고등학교는 3개 강이 더 들어갔죠. 그만큼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지문수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을 시간적으로 압박해서 여러 가지 지문을 한 번에 빠르게 파악해서 넘어가도록 압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좀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거는 개포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술 같은 경우에 이제 객관식이랑 세트로 보통은 출제가 됐고, 이 서술형이 4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 서술형이라는 건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설명하시오라는 부분도 좀 내시긴 내십니다.
정말로 뭔가 아이들한테 점수를 좀 주시기 위해서. 근데 개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작으로만 나왔고 그 중에 영작이 아닌 것 두 가지는 어법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는 어휘 문제였는데 어휘 문제지만 어법에 맞게 바꿔서 변형을 해서 채워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어법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영작이라는 것 자체도 어법 자체를 모르면 당연히 이 영작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개포고등학교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독해를 강조를 하는 학교지만 그 내부적으로 정말 문제의 점수를 따려면 어법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내신 기출 분석은 이제 어머님들도 알고 계셔야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아이와 이제 학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영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가 빠르셔야 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같이 대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포고의 그 내신 기출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는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저 빨간색 박스를 제가 두 개를 쳐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독해 같은 경우가 제일 비중이 높은 53%에 해당되는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건 총 개를 보시면 제가 24라고 써놓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24라고 보이는데 24개의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글의 수가 24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개포고등학교는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개, 3개, 4개가 엮어져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분석을 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냥 문제수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지문수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문수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문항수가 뭐가 됐든 간에 자기네들이 공부해야 되는 지문, 그 지문을 제대로 알아야 문항수에 상관없이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문수로 돌려서 지금 어머님들께 설명드린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지문수 기준으로 교과서에서 4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이제 2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독해에 있어서요.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개의 지문이 독해와 결부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3%에 해당되는 게 지문, 네가 공부한 지문에서 53%가 내용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보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서술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훨씬 적습니다. 적어요. 하지만 그 서술을 제대로 풀려면 어법의 중요성은 독해와 비등하게 간다라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어법과 어법 외의 부분을 좀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요. 어법 자체는 43% 정도의 비중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어법 외라 함은 이제 순수 독해 아니면 어휘 요걸 합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랬을 때 독해가 53% 그리고 이제 뭐 어법 같은 경우에도 점수상으로는 43%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셔서 거의 반반 비등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재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문항수가 총 24개가 나왔고요. 비율이 70.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는데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한 지문에 여러 가지 지문들이 섞여서 나온다라고 드린 그 말씀에는 부교재끼리만 묶느냐? 그렇습니다. 부교재에 나와 있는 것끼리만 이번엔 묶어서 출제를 해주셨고 교과서는 교과서끼리 묶어서 출제를 해주셨어요. 다행히도 이게 좀 섞어서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행이냐? 만약에 교과서를 좀 충실히 했고 부교재가 조금 부실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그래도 누수가 안 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 자체가 워낙에 조금 적은 그런 비중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부교재를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떠한 학습을 좀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A와 B 지문이 지금 섞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A 지문과 B 지문이에요. A 지문과 B 지문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부교재에서 출제가 된 거고 사실상 아이들이 지문을 공부할 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이 이렇게 출제가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지문들은 통상적으로
세부 내용을 보통 물어보는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진 않는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은 너무 쉬우니까 어법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통문장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평소에 영어적인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영어 어법이라는 거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풀면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어머님들께서 의문을 또 가지실 수가 있는데 물론 시간이 넉넉하면 그렇게 푸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푸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자마자 긴지 아닌지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내신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개의 문항을 50분 안에 그것도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을 빼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문항당 2분도 채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고르셔야 되는데 쭉 보시는 거죠. 일단 과거 시제 괜찮네. 원어브 다음에 복수명사 나와야 되는데 복수명사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빨리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나마 이제 5개가 나왔고 옳은 것만 고르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닌 거고 답은 she was recognized. 인정을 받았네. 많은 상들로 그리고 명예로 이 2개의 나라에서. 읽는 게 아니죠.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맞아 이 사람 이 2 나라에서 인정받았었어. 인정받을 때 선생님이 B 플러스 PP 이거 수동태 주의하라고 했어. 동사에 관련된 게 가장 또 기본적이긴 하지만 가장 또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계속 강조를 하고 리뷰 테스트나 아니면 변형 문제에서도 줄기차게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요거 통과되면 여기서는 틀릴 게 없다 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요런 수준의 암기를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체 다 그 문항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나머지 것들도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서로 다른 문법 개념이고 실제적으로 중학교 때는 잘 물어보지 않는 도치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해야 하는, 소화해야 되는 그런 어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법인데 똑같이 어법인데요. 이제 서술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틀린 문장 3개를 골라. 기호를 쓰고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친 내용을 써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또 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중학교에서는 이런 문형들을 이미 노출시킨 적이 있어요. 그럼 보시게 되면 이걸 딱 봤을 때 이제 보시면 A부터 G까지입니다. 2개의 지문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기의 수는 훨씬 더 많아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시간 안배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6점짜리로 출제가 됐고 각 2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기억이 나. 그래서 빨리빨리 치고 갈 수 있어. 그러면 전체 다 받아가는 거고 일부가 기억이 안 나.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 지문은 잘 모르겠어. 하면 그래도 일부 부분 점수는 좀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답은 A, B, G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이들이 이걸 접근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첫 번째, jellyfish in area found. 태 틀렸다.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법이라는 게 방대하긴 하지만 기본 어법에 충실하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뒤쪽으로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타동사인데 뒤쪽으로 목적어가 없으니까. 요 부분은 앞에 있었던 그 문제랑 굉장히 좀 흡사하게 들어가는 거죠. BPP, BPP 2개 다 겹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이제 B번도 A number of these problems observed by scientists have been. have가 아니라 이건 has가 되면서 둘 다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의 패턴이 좀 압박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 이쪽 서술로 가면서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쭉 보시다 보면 explaining to the child why its behavior must conform to family norms and remain within family boundaries help the child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하는 것은이 여기서 주어예요. 얘도 동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에는 단수 동사를 쓴다. 그럼 어머님들 한번 보세요. 다 동사에 관련한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 된다라는 얘기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워낙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리뷰 테스트나 아니면 변형 문제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을 쫙 다 취합해서 보기 때문에 어법은 크게 누수가 안 나요. 훈련은 많이 들어가지만. 근데 이번에 개포고등학교 어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지금 개포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한번 이 서답형 8번을 맞췄는지도 한번 보시고 서답형 8번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그 친구가 평소에 어학을 그래도 좀 열심히 잘 하는 친구인데 이걸 틀렸다라는 얘기는 시간 부족으로 쫓겼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풀면서 좀 뭔가 잘못 봤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6점은 사실상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인데 역시 A와 B 두 개를 엮어서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기가 일단 영어로 들어가고 골라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수험생에게 엄청난 압박이긴 합니다. 왜냐면 읽을 게 너무 많아.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지문을 언제 읽고 있겠습니까? 보자마자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A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distress라는 이 단어가 앞에 문장만 보고도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는 보셔야 돼요. 일단 distress를 안다 하더라도 여기서 distress가 무엇이 어울리는 그 단어인지를 또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distress라는 건 이제 C번이랑 어울리는데요. 극도로 슬프고 고통받으면서 혹은 그 고통 자체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C번이 골라지겠죠? C가 있는 구간.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2번은 주지 않다라는 뜻의 withhold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어법적인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요.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지 않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2가 되겠죠. 이 정도의 속도로 실제로 제가 지금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설명하는 속도로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straction. 주의분산. 그럼 주의분산이라는 걸 알아? 그걸 그대로만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주의분산이라고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이 G가 되겠죠. Something that turns your attention away from something you want to concentrate on. 당신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집중을 돌려서 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distraction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굳이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주시거나 훈련을 시키지 않으셔도 학교에서 프린트를 안 주셔도 충분히 쉬운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오히려 고난도로 생각하는 건 여기 뭐였더라? 여기 뭐였지? 시간이 여기서 굉장히 까먹혔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첫 문장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고 그 뒤에 있는 개별적인 문장들이 어떤 순서로 갔는지는 머릿속에 펼쳐져야 유리한 시험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좀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몇 점이에요? 2.4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개 지문. 그럼 한 지문당 1.2점짜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글의 순서와 흐름, 핵심어를 알고 있다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서술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순서가 객관식 서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는 어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런 요청사항을 다시 한번 넣어드렸죠. 보면 알 거야 아는데 선생님이 준 이 보기가 오히려 이게 지금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봤었던 그 문형처럼 보자마자 이거 뭐였어 하고 아이들이 그 블랭크를 채울 때 본인들이 익숙한 형태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먼저 오히려 여기다가 정답을 쓰고 보기를 안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기를 보고 골라서 써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 파악이 덜 된 학생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comparison 바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로 이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위에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In which these 뭐뭐뭐 are made.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문장만 확인하시고. 아, 선생님들이 비유라는 걸 쓰는 이유가 그래. 두 개의 비슷한 대상을 설명하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였지. 설명, 비교. 이게 키포인트였지. 들어가는 거죠. B번 같은 경우에는 예시에서 출제가 된 거거든요. 충돌이라는 이 단어를 당연히 알고 있고 아 맞아 여기 스피드와 에너지가 나오면 탄소에 대한 얘기였어. 그 탄소들이 통통통통 튄다. 그래서 서로 부딪힌다. 그 얘기였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 이런 속도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few people. 아 이거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그 있는 성에 가가지고 이 나라 망할 거예요. 그 영국 얘기 바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오고 나서 C번에 들어가야 되는 게 culturally. 여기까지 읽지도 않습니다. 아 이거 19세기 영국 얘기구나. 바로. 그리고 D번도 마찬가지죠. wounded 보는 순간 그래 얘네 치명타 입었지. fatally가 바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야 돼요. 이 속도로 풀지 못하면 이번에 개포고등학교 시험 성적이 평소에 잘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자기의 실력을 뽐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포고등학교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시간적인 압박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제일 뜨악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기출이 됐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선생님께서 기출을 하셨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ABC 글 나열이었습니다. 그게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냥 문장 삽입으로 좀 바꾸셨고요. 논리 독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묶어서 내시는데 점수 보면 굉장히 사악합니다. 2.5점이에요.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5개 지문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가가 2.5점이다. 조금 화가 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보자마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When you are successful and new habit feels normal. 아 이거 habit이었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인공이 정말 타인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이렇게 뭐 되게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야. 가가지고 막 뭐 돌도 사고 그 돌을 보면서 이 상대방, 나를 화나게 했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고쳐 먹어야 돼. 뭐 요런 얘기가 있었지를 알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 글의 흐름을 알고 각각의 문장의 순서까지 숙지를 해야 된다. 그걸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보자마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B번도 마찬가지요. 아 그는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 이거 친구 얘기지. 친구가 떠날까 봐 겁나했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서워했지.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C번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사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공포에 직면한 그 사람 아니야. B입니다. 로브를 입었다. 아 잠옷에 걸쳐 입는 그 나이트 가운을 입었다라는 거고 입고 나와야죠. 입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보통 우리가 로브를 입으니까 그것만 알아도 이미 이거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지문을 저는 공부를 하면서 문장 삽입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워낙에 애들이 또 쉽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냥 흐름이잖아요. 어머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다가 일어났어. 로브를 입었어. 그리고 걸어 나왔어.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거는 있지만 어머님들께서 야 영어가 다 근거가 있고 그 앞뒤를 잘 보면 다 풀 수 있는데 그걸 왜 틀리니?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상황에서 당황을 안 하고 풀 만한 고등학교 1학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있다고 하면 그 친구는 엄청나게 뭐 준비를 많이 한 친구거나 했겠죠? 근데 만약에 작년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했을 포인트고 특히 이제 뭐 요런 거 사람 얘기 나오면 제가 쉬운 지문으로 애들이 착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허투루 공부하신 부분들은 이제 읽느라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시간이 낭비가 되고 그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아이들은 그 사이에 패닉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모르는 답을 막 본인도 모르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문 숙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D번 같은 경우에는 like almost all other memos 다른 메모들과 마찬가지로 서명이 없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답이 D였나요? 아 C 죄송합니다. C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어가 있지 않습니까? 연결어가 있는 이 같은 경우엔 바로 B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딱 파악을 할 때는 첫 번째 문장 확인하고 내용이 뭐였는지 보고 주어진 문장 딱 보고 바로 골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굉장히 큰 학교라는 거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독해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독해의 출제 비중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비중도 당연히 높죠. 근데 이제 뭐 독해만 파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앞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또 A-B예요. 뭐 A-B를 안 묶여서 나온 문항이 아예 없나요?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에 다문항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지문의 하나의 문제였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별개의 문제로 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걸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물어볼 거다.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이미 지나간 건 잊어라 라는 거 늘 첫 번째 문장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답을 바로 고르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엄청 많이 연습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출이 된 건데 저희가 이제 공부했던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건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형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업에서 이제 저희가 리뷰 테스트를 보는 거에서 반복된다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를 수가 있는 문항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 푸는 것만으로도. B번 같은 경우도 이제 밑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핵심 내용 그냥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C번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문을 계속 저희가 숙달을 시키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압박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항을 잘만 읽었다면. 변형도 없었기 때문에 접근을 잘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점수 2.5점.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은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것도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다행스러운 게 이제 한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읽기의 압박은 조금 덜하지만 이걸 이제 고르느라 시간이 또 가는 거죠. 개포고등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열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한테 뭐 엄청 어렵게는 안 내시려고 노력은 하시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속독을 하지 못하면 무조건 시험에서 좀 손해를 보게끔 설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해서 총 4개, 4개에서 8개를 읽고 위에 있는 내용은 안다라는 가정을 하되 혹시라도 변경이 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눈으로 훑어 읽으면서 혹시 수치 같은 거 바뀌지 않았나? 세부 내용, 뭐 금액을 서로 바꿔치기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훑어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렇게 객관식 문제 출제 하나랑 그리고 요 서답형 요게 저희가 직전 보강 때 했었던 그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do likewise가 의미하는 내용을 찾아 영어로 쓰시오. 조금 이따 뒤에 가서 저희가 개포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게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어형 변화가 된다라는 점이 또 이제 어법적인 압박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5에서 7단어, 단어를 제한을 거는 그 이유는요.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그 내신에서도 보면 평소에 어학 실력이 출중한 아이들이 100점이 은근히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저 조건을 내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그 조건 없이도 이거에 대해서 어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답을 써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답을 먼저 쓴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영어를 좀 곧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맹점이라면 맹점이 뭐 맹점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끄집어낸다면 자기가 쓰는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석이 뭐가 나왔어? 아니면 내가 어떤 내용을 써야 돼? 하면 그 아이들이 고집해서 쓰는 구문이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옆으로 빠지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어제 그 중3 의대반 들어가서 수업을 할 때 어떤 친구가 어법에 맞게는 썼습니다. 근데 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틀리다고 채점을 해서 조교선생님이 넣어주셨죠. 그 친구가 저한테 갖고 오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왜 틀렸어요? 그렇네. 어법적으로 맞는데 왜 틀렸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독해 담당이었기 때문에 어법적인 질문을 하니까 이건 맞는데 왜 그러지? 뭐지? 하고 봤는데 위에 복문으로 쓰시오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실력도 좋고 어휘력도 굉장히 풍부하고 한데 그 조건을 맞춰서 쓰는 것 자체를 좀 자꾸 까먹거나 잘 못 보거나 오히려 어려워하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이것도 말이 되는데 뭐 다른 게 또 있다고? 근데 또 단서를 주면 그거요 하고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소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좀 어학을 평소에 잘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춰서 쓰는 연습이 반드시 수반이 되거나 아니면 조건 확인 행리를 계속 옆에서 물어봐 줘야 이거에 대한 누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따라서 또 이제 맞는 얘기인데 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법 아는 것과 알고 정확하게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뭐 중등 내신이나 고등 내신이나 개포고 내신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얘도 이제 어휘와 서술이 같이 합쳐져서 나온 문제였고요. 보시게 되면 서답형 4번에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찾아 써라. 뭐 영작이니까 두말할 거 없이 일단은 뭐 어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agree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걸 선생님이 1차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죠. agre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그거 알고 있니?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have라는 게 사역동사로 쓰이는 거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준동사에서 투부정사라는 개념과 명사적인 용법으로 그리고 사역동사라는 오형식을 제대로 아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중학생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또 이제 빠르게 쓴다고 쓰는 친구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보통 해석을 안 하고 쓰거든요. 오형식 메이크 하면 지금도 일부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얘들아 메이크 나왔어. 이거 뒤에 어순 어떻게 되니? 목적어 동사 원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사 원형이라고. 근데 오형식에서는 사실상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형태를 동사가 결정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사 원형이 가능한 거지 항상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를 쓴다. 요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Make the work complete. 이렇게 쓰면 100% 틀리는 거죠. completed가 돼야 되는 거죠. 의외로 평소에 뭐 그냥 공부하는 거라든지 숙제라든 건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데도 이런 데서 결정적으로 자기가 확인을 못하거나 급하게 쓰거나 급하게 썼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걸 반드시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그 과정 생략하고 그냥 요것도 못 보고 지나가게 되면 어머님들이 어이없어 하시는 그런 실수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이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시간적인 압박이 있어서 내가 막 쫓기고 있는데 이걸 다시 읽어볼 생각조차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개포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객관식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일단은 필요하고 그 아껴놓은 시간, 뭐 물론 많이 남지도 않는 시간이지만 그 아껴놓는 시간에서 서술형을 반드시 쓰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법적인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법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서술. 자, 이제 컴마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빠르게, 이거 보통 중학교 3학년 내신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인데, 중3 내신에서 이제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인 용법의 위치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만 잘 캐치를 했어도 사실상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관계대명사니까 그 뒷문장이 불완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문법적인 주요한 키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말이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이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는 나의 영어 실력을 믿고 공부를 안 한 경우 뭐 그런 경우뿐이고 이 서비스를 보는 순간 서비스는 절대로 목록화, 재고 목록화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서비스라는 건 저장이 될 수도 없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쓸 수 있죠.
그래서 which demonstrate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요거 들어가고 s가 붙어야 되는 거고 대는 딱히 안 주셨네요. 그러면은 서비스 cannot be inventoried or stored for later use 쓰고 y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가 계속적인 용법으로 쓸 수 있어. 그리고 수일치 바꿔. 그리고 의주동해서 명사절까지 써. 이게 세 가지를 같이 내용과 더불어서 점검하기가 좋죠. 근데 이게 그냥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뭐 문제 없네. 하지만 이게 이제 내신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계속 서술을 시키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썼니? 왜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건 왜 이래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 복습 시험이나 아니면 제시험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나마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걸 던져주고 써봐. 영어를 너 잘하잖아. 한번 써봐. 그러면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읽어봐야죠. 내용을 잡고 이게 또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설명이었는지 또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하고 그럼 주어진 부분을 한번 보고 이게 어법적으로 뭐구나를 또 본인 나름대로 정렬을 시켜서 어법적으로 최종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점수 까이면 이제 등급이 쭉쭉 내려가기 때문에 내신 때 더 눈에 불을 켜고 모든 문형들은 한 번씩 써보는 거 써보고 내가 제대로 지금 숙지를 하고 있고 이 내가 알고 있는 문법 틀이 아니라 이 지문에서 해석에 적절한 그 문형을 내가 쓸 줄 아느냐 그게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히려 이렇게 암기해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암기를 잘해서 내신을 잘 받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월해요. 늘 암기하는 게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좀 수월한데 난 중학교 때 암기 잘 안 해서 나는 그래도 100점 나왔어 하는 어린이들은 조금 신경 써서 서술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개포고등학교 내신을 보셨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50분 안에 34개의 문제를 풀고 그 안에는 더 많은 지문수가 담겨져 있는 저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맞는 걸까? 뭐 맞는 거라는 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근데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더 주안점을 둬서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KNS에서는 그런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어떻게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플로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5월 8일 날 개강을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금 개포고등학교가 고주 이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고주에 이제 시험이 끝나는 바람에 아이들이 바로 또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는 건 좀 압박이 있을 듯하여 저희가 첫 주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19일 그 부처님 오신 날 아이들 학교 안 가는 날 그날 오전으로 돌려서 조금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8번의 회차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복습시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복습시험, 리뷰 테스트이기 때문에 첫 주에는 진행이 되지 않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 마지막 주까지 진행이 좀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 사이에 아이들을 더 불러서 리뷰 테스트는 더 실시를 하게 됩니다. 교과서 및 부교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첫 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건 그러면은 뭐 마지막 주까지 진도를 나간다라는 얘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도는 통상적으로 3주차에서 4주차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보자마자 골라야 되는데 아무리 애들이 그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 또 다시 정리해 주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요. 처음 저희가 볼 때는 세부적인 지문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복습을 할 때는 플로우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플로우가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들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요청이 되는 건 진도와는 무관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또 개별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변형 문제 풀이는 첫 주부터 쭉 나가요. 이게 이제 숙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변형 문제 풀이를 쭉 하면서 아이들한테 오답 정리를 시키지만 오답 정리를 잘 안 해오는 경우가 생겨서 개별 클리닉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시간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고 왜 틀렸는지 질문이 없으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해서
어떻게든 모른다라는 걸 인식을 시키죠. 내신이라는 거는 이미 답지로 공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약간의 변형은 들어갑니다. 이번에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이 일부 지문을 뺐어요. 교과서에서 원래 있었던 문장인데 교과서에 있었던 문장을 빼시고 다음 중 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내용 숙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바로 보기를 읽은 친구들은 답이 없는데 쉽게끔 만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문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고 그 순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순서 나열, 문장 삽입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변형 문제 풀이와 지문 다시 보기 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문 다시 보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3, 4주 안쪽으로 뭐 시험 범위에 따라 조금씩은 차등은 있지만 한 번에 진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5주차부터는 무조건 좀 속도감 있게 다시 한번 지문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때는 변형 문제나 문제들을 풀 때 아이들이 많이 질문을 했던 부분들 혹은 리뷰 테스트에서도 한번 봤는데 계속적으로 틀리는 그런 어법이나 서술 부분들은 요때 이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유인물에 만들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항 풀이를 좀 뒤쪽으로 뺀 이유가 충분하게 어느 정도 너네들이 복습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평소에 요때 말을 해줍니다. 요런 거 몇 년도에 너네 학교에서 기출됐었어? 요런 거 보통 어떤 다른 학교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될 때쯤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직전 보강이라고 들어가는데요. 직전 보강이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3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지문들을 3시간 안에 아이들한테 다 정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 일부만 발췌해서 하면 안 되냐?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도 아니면 뭐 조금 본인이 나름대로 그 정리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직전 보강은 이제 한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엔 제가 직전 보강을 2시간, 4시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뭐 이런 플로우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애들이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게 이제 복습시험의 형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어 문제 이제 어법이고요. 아이고. 이게 이제 어법에 관련된 거고 어휘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서술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글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돌려서 이제 아이들한테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가 약간 좀 하나의 지문을 거의 갈아서 마실 정도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이들한테 쭉 리뷰 테스트를 보고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전체 플로우를 써오도록 하는 숙제를 내기도 해요. 그렇게 해도 이제 아이들이 한글 해석을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자기네들이 필기한 부분을 보고 이 지문을 봤을 때 그리고 그 거꾸로 지문을 보고 한글로 되어 있는 플로우를 봤을 때 이게 두 개가 동일하게 겹칠 때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지문 숙지가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차적으로 숙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객관식으로도 저희가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밑줄을 그어놓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통상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문장을 조금 바꾸는 경우들은 생기는데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해놔야 원래 어떤 얘기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더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조건을 주고 연습하는 훈련을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have complete 이 부분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이번에 출제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학교 선생님들이든 아니면은 뭐 저든 아니면 다른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든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그래도 수렴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때 요 리뷰 테스트를 잘 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요 부분을 채워서 쓸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학교 시험이랑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있게끔 출제는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교과서 및 부교재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본문에 대한 내용이고 본문 수업 끝나고 바로 이제 팔로우업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변형 문제도 이렇게 저희가 나눠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다 아시다시피 뭐 당연히 문제는 좀 풀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내용을 점검하자라는 부분이 제일 좀 크고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지문 다시 보기 여기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핵심 부분이고요.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편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편적인 기억을 가지고 아 여기 뭐였던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단편적으로는 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쭉 밑에 한글로 제가 넣어드리는 거는 이게 원래 직전 보강 때도 한 번 더 나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내용을 꼭 잡으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 내용이 왜 나왔고 그 뒤로 갈수록 어떻게 연계가 돼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 부분들을 숙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오답노트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은 제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서 제가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어법에서도 이 문장에선 이 어법 정도는 꼭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라 라고 가이드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항 풀이고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갖고는 있어요. 이미 자기네들이 다 공부는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2019년, 2018년, 18년에 한번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이래로 계속 누적시킨 실제 전국 기출을 계속 작업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직전 보강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문형들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어머야. 요 부분이 이번에 출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do, like, wise가 문맥상 의미하는 바. 그래서 직전 보강 때 했던 문제가 나오면 또 이제 아이들도 시험 보면서 조금 자신감도 얻고 또 안정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직전 보강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훨씬 더 조금 신중하게 선별을 해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시고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나눠보시고 그리고 개포고등학교 뭐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내신을 좀 잘 받는 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